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잘 아시라고 믿어집니다. 지난 16일 결승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전반 5분에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골을 넣었습니다만 역시 체력에서 밀려서 결국은 내리 3골을 줘서 우리가 1대 3으로 결국은 값진 은메달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는 137년이 됩니다. 1882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조선체육회는 192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으로 100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가 이번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의 월드컵에서 당초는 우리가 그저 16강 내지는 8강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때 우리가 4강을 가서 우리나라 축구 사상 처음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이 별명이 붉은 악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7경기를 하는 동안 정말 맨 처음에 첫 경기가 포르투갈한테 0대1로 졌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공 때 1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 20세 월드컵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그걸 2대1로 잡고 결국은 16강에 올라서 또 숙적 일본을 1대0으로 잡고 준결승전에서 이 세네갈과의 경기는 정말 이건 명승부였습니다. 120분의 대접전 3대3이 되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로 우리가 3대1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콰도르를 1대0으로 잡고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대결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는요 동유럽의 강호기 때문에 도박사들은 우크라이나가 우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결승에 올라올까지 득점이 10골, 우린 8골, 실점이 우크라이나 3골, 우리가 5골이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우리가 사실 불리했어요. 근데 역시 체력이 우리가 좀 딸리고 결국은 주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남자 축구 사상 준우승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새벽에는 정말 전국 각 지역에서 거리 응원전을 펼쳤고요. 대단했죠. 제가 보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말 온 나라가 들썩이게 했던 그런 결승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아침에 금이 환영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도 새벽 5시부터 많은 환영 인파가 인천국제공항을 가서 환영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1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환영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요. 사실 환영 행사 끝나고 나서 12시 40분부터 카 퍼레이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교통 통제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카 퍼레이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들이 교통이 통제에 있어서 한 3, 40분 통제된다고 해도 오히려 환영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더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 통합이고 사회 통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정말 값진 그런 교훈을 얻고 왔고 또 우리나라 축구에서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이 청와대에서 오찬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이 폴란드 20세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골든볼을 차지했습니다. 이 골든볼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2골에 4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사실 공격 포인트로서는 제일 많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시칸 선수가 득점이 4골이고 블라차 선수가 3골에 도움 2개니까 공격 포인트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뒤졌고요.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반 5분에 페널티 킥으로 이제 첫 골을 넣을 때
그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루닌 골키퍼가 골키퍼 상을 받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리듬을 사실 흔들어 가지고 그건 강박적인 슛인데 역시 이강인 선수는 정말 MVP 상을 받을 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아마 이강인 선수가 이제 18살인데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그 23세 이하 선수들이 이제 출전하게 되겠고요. 선수는 18명이 이제 올림픽은 18명이 엔트리입니다만은 직접 폴란드 가서 그 우리 20세 이하 선수들을 봤어요. 아마 이강인 선수를 아마 그 분명하게 그 이 도쿄 올림픽 내년 1월 그 태국에서 그 도쿄 올림픽 그 이 예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뽑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가 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 아시아 2차 예선전이 9월부터 시작돼요. 벤투 감독도 당연히 뭐 그 이강인 선수를 갖다가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에 그 이강인 선수를 그 선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콤비를 이루면은 괜찮을 것 같다. 저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벤투 감독 또 김학봉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관심을 두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그 이 폴란드 그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거두는 데는 무명의 사실은 그 감독이었던 그 사령팀인 정종영 감독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종영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청구중학과, 청구고등학교, 그다음에 경일대학인가 거기를 나왔어요. 프로 선수 한 번도 못했고요. 국가대표 선수도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흑수저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소년 축구부터 결국은 그 이 선수들을 지도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정종영 감독의 그 이 뭐 전술이라든가 또 선수들의 지도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물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지난 17일 서울시청 광장에 있었던 환영 행사에서 선수들 그 21명의 선수들이 정종영 감독을 행가라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정종영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믿음을 줬고 또 얼마나 존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정종영 감독은 이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정종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두통이 있고 그런데다가 귀까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종용 감독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감동을 느낀 것이 마지막 우크라이나와의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후반 35분에 이규혁 선수를 기용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규혁 선수가 골키퍼 3명을 제외하고 18명의 그 필드 플라이어 가운데는 한 경기도 출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규혁 선수에게 마지막 결승전에 기용을 해줬다는 거. 이규혁 선수가 결국은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건 감독으로서는 그 선수를 배려를 해주고 아마 평생 이규혁 선수는 정종영 감독을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 코치, 감독이 선수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규혁 선수가 이 실력이 축구 재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정종용 감독 그리고 우리가 우승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종용 감독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그 지도자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정종용 감독의 이 지도력,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그 폴란드 그 20세 월드컵 축구 대회 우리에게 아주 값진 그런 이 선물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2년 내년 도쿄 올림픽에 지금의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